노후를 망치는 가장 흔한 한 문장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은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문장이다. 직장 생활 내내 성실히 일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고 회사에서는 퇴직연금도 준비해줬다. 여기에 개인연금 하나쯤 있으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위안이 되지만 숫자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통계로 보면 연금은 버팀목이지 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은퇴 전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체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이 차이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은퇴는 보통 60대 초반에 시작되지만 지출은 80대, 90대까지 이어진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고 물가는 꾸준히 오른다. 연금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삶의 비용은 반대로 움직인다.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연금 제도는 애초에 노후의 전부를 책임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팍팍해진다. 한국의 연금은 어떻게 설계됐는가? 한국의 연금 체계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이 구조는 흔히 3층 연금이라 불린다. 겉으로 보면 탄탄해 보이지만 각 층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막는 안전망에 가깝다. 퇴직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쌓은 자산을 은퇴 후 나눠 쓰도록 설계된 제도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보완 수단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도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연금 설계의 전제는 명확하다. 첫째, 평균적인 생활비의 일부만을 보전한다. 둘째, 개인의 추가 준비를 전제로 한다. 셋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선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 성격이 강해 급여 수준을 공격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이 아닌 분할 수령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체감 금액은 더 줄어든다. 여기에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가 더해진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연금 공백 기간이 길고 은퇴 시점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금만 바라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연금에 대한 기대는 현실과 점점 어긋난다. 연금은 충분함과 부족함과 연금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답을 내놓는다. 단독으로는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연금 소득대 체율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인데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연금 재정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급여 인상에 신중하다. 오래 지급해야 하는 구조에서 무리한 인상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국민의 인식은 다르다. 평생 냈으니 그만큼 받겠지라는 심리가 강하다. 하지만 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다. 낸 돈과 받는 돈이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커진다. 퇴직연금 역시 오해가 많다.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실제 수익률은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인연금은 선택의 자유가 큰 만큼 준비 격차도 크다. 결과적으로 연금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일 뿐 완결된 해답은 아니다. 연금이 생활비 전부를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 이유,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의 준비 부족만이 아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